예,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PINN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일반적인 그 피직스에서 PINN 설명하는 논문 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오피직스 쪽에서 적용된 논문에 섞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에서 가져온 거고, 뒷부분이 이제 지오피직스 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그 네이처 리뷰 피직스 저널에서 실린 논문을 이제 그 앞부분을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은 PINN이라는 것이 왜 이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복잡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데 많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뭐 FEM, FDM, FEM, 그 스펙트럴먼트 뭐 등등등 많은 기법을 통해서 PDE를 풀고 우리가 물리 현상을 이해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어려운 점은 계산량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뮬레이션이 너무 복잡하거나 어떤 그 복잡한 포뮬레이션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발생을 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리얼 라이프 피지컬 프로블럼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풀 때 이제 데이터가 일부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이제 그 PD를 풀기 위한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많은 수채법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뭐 새로운 기법이 필요한데 이제 마침 이제 최근에 붐을 일었듯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나눠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푸는 것들은 이제 데이터가 최소한도로 있고 피직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제 그 피직스를 나타내는 PDE도 있고 뭐 이니셜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도 주어져 있을 때 푸는 걸 얘기를 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붐을 이루는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돼서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한 피직스는 아는 게 없더라도 데이터만 잔뜩 많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심지어는 이제 새로운 피직스 그 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피직스를 알고 있고 이제 그 시스템도 알고 있는데 파라미터가 일부 미싱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붐을 이루고 있었던 거는 세 번째 빅데이터에서 피직스 잘 몰라도 그냥 막 푸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해석이 가능하냐 그 주어지는 인포메이션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피지컬하게는 말이 안 되는 결과도 나오고, 예측 결과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일반화 성능, 즉 트레이닝 할 때 썼던 데이터들에선 잘 되다가 다른 새로운 데이터에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런 데이터 기반의 방법을 쓰되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잘 따르는,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 기본적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거버닝 이퀘이션, 피지컬 룰을 따르도록 학습을 시키는 걸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PINN이 나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피직스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옵저베이셔널 바이어스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주는 방법, 러닝 바이어스를 주는 방법인데 첫 번째 옵저베이셔널 바이어스 주는 방법은 그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죠.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 얘가 우리가 원하는 그 피지컬 룰을 피직스를 따르는 데이터들을 많이 넣어주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를 그 피지컬 로우를 따르도록 설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러닝 바이어스라는 거는 그 다른 거는 뭐 아키텍처도 그냥 상관없고 뭐 데이터를 그렇다고 너무 많이 그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 넣어주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로스 펑션만 잘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면 얘가 피직스 룰을 잘 따르는 그런 결과들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논문에는 이제 그 비스커스 버거 이퀘이션을 예를 들어가지고 요걸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플루이드 메케닉스나 뭐 이런 데서 쓰이는 뭐 이퀘이션이 PD이고요.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솔루션을 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구성하냐면 첫 번째 여기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뉴럴 네트워크고 인풋은 이제 독립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그 공간에 대한 좌표나 시간 이런 값들이 인풋 들어가서 네트워크의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거쳐가지고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가 돼 있을 테니까 엉뚱한 값이 나오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PD를 푸는 거 대신에 PD를 풀어줄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 PD 솔루션에 대한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PD를 만족시켜야 돼서 이 뒤쪽에 보시면 PD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U라는 것이 어쨌든 나오면 그 U에 대한 그 미분 도함수 값, 뭐 T에 대한 도함수, X에 대한 도함수 또는 X 제곱에 대한 도함수 등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PD 요 PD를 만족하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퀘이션의 레지듀얼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요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 그 로스 함수에다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넣어주는 어떤 훈련 데이터도 만족을 하면서 요 PD도 만족을 하도록 훈련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게 그래서 이 PINN에 많이 쓰이는 모습이고요. 이때 그러면 요 도함수들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지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백프로파게이션 기법을 이용을 해서 도함수들을 아주 쉽게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거 계산을 할 수 있고 로스 펑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데이터 우리가 넣어주는 훈련 데이터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로스 펑션이고 두 번째가 PD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이제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PD 같은 경우는 이니셜 컨디션이나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이니셜 컨디션이나 바운더리 컨디션의 데이터를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넣어주게 되고 그 데이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로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데이터들은 이제 임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PD를 계산을 해가지고 PD 레지듀얼을 계산을 해서 손실함수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 저기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을 슈퍼바이즈드 로스라고 했고 PD를 만족하는 건 unsupervised lo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들을 만족을 하면서 이 PD를 만족을 하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좌표 X나 그다음에 시간대 T를 넣어주면 이제 그 위치에서의 솔루션 U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INN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모델이 불완전하거나 데이터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PD로 기존에 우리가 PD 풀어서 풀 수 없었던 그런 부족한 조건의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일반적인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걸 잘 응용을 하면 딥러닝이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게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게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 디멘저널리티 문제도 얘가 풀 수 있다. 이거는 뭐 몇 가지 예제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뭐 어쨌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정량화도 이 PINN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널 오브 지오피지컬 리서치 솔리더스 저널에 이제 나와 있는 최신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웨이브 프로파게이션하고 프레이폼 인버전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 논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설명은 그 논문 그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각 섹션별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앱스트랙트는 전체 내용이 나오는데 이 PINN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FWI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이제 그냥 익스플로레이션을 쓰는 포인트 소스를 이용한 그 예제도 있고, 지진 쪽에서 하는 텔레사이즈믹 그 플레인 웨이브 이용한 예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썼을 때의 장점은 앞에서 나왔었지만, 이제 얘가 우리가 FDM이나 FEM 같은 거 할 때는 메쉬 구조를 설계를 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쉬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경계 조건을 유연하게 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observing boundary 컨디션을 그냥 특별한 그 장치 없이도 쉽게 만족하도록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펙트럴 엘리먼트나 파이널 디퍼런스 메소드보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최신의 그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결과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역산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여기 이 논문에서 주로 역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논문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몇 가지 한계점들이 아직은 있다. 그런데 이제 멀티피직스나 아니면 조인트 인버전 같은 거에서 이 방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뭐 그런 내용들을 나오고 있는데, FW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산량이 역시 많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PINN을 이용을 해서 이 FWI에 쓰이는 포워드 모델링 그 솔버를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면 이제 FW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은 결국은 이제 딥러닝 라이브러리의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PINN의 장점 중에 하나였던 그 대량의 데이터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FWI도 좀 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파 분야 연구에 적용된 사례 이 논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대략 어, 웨이비케이션 풀이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 뭐 타임 도메인, 뭐 프리퀀시 도메인 있고, 뭐그 트래벨 타임 그 계산하는 거, 아이코널 솔버 푸는 것도 있고, 그 퍼스트 어라이벌 트래블 타임 토모그래피에 적용한 것도 있고, 사실 뭐 이 논문에는 이전에 써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미 FWI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거의 제가 알고 있는 프로세싱이나 역산에 관한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되고 있고 논문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주된 연구 결과는 예, 뭐 PINN을 사용해서 역산을 한 건데, 역산의 경우에 자료가 굉장히 제한된 그 수신기가 있는 부분에서만 자료가 획득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고, 그리고 경계 조건을 깔끔하게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파동 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역산을 하기 위한 이 PINN을 쓸 때 정규화 기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멀티플 소스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뭐 일반적인 내용들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음양파 파동 방정식 이용해서 했고, 예, 뭐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이 주어집니다. 근데 PD를 풀 때는 우리가 초기 조건이 어, 초기 조건이 두 점에서 주어지면 되죠, 원래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소스 웨이블리 정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스냅샷 두 개 시간대 스냅샷을 주면 얘가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 추측은 그게 이제 소스 웨이블리 펑션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풀릴 수 있는 거는 스냅샷에 이게 소스 웨이블리에 대한 정보가 이제 공간상의 어떤 정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스냅샷 두 개 가지고 송신원의 형태와 그다음에 프로퍼게이션 디렉션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 모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INN은 대부분 풀리 커넥티드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 입력층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물리좌표 X나 Y나 Z, T 같은 것들, 그리고 출력층은 솔루션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죠. 여기서는 이제 스칼라 웨이비케이션이니까 스칼라 포텐셜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네트워크가 모델링 포워드 모델링 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인버전 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포워드 모델링 네트워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 공간 좌표랑 시간 좌표 들어가면 네트워크 통해서 그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솔루션을 가지고 도함수 계산을 해서 PD를 만족시키도록 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이제 다른 물리량은 뉴럴 네트워크의 자동 미분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거의 확정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블릭 탄젠트나 사인 펑션을 사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층에서의 활성 함수는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을 썼다라고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건 역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역산의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는 인풋이 이제 공간 좌표가 들어가면 그 속도 값이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모델링하고 역산하고 이제 같이 붙어 있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 기본적으로 포워드 모델링은 동일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산을 위한 이제 관측 자료, observed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측 자료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랑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나온 솔루션이 그 위치가 이제 수신기 위치에 해당이 되면 이 관측 자료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또 로스 펑션에 추가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PD 만족을 해야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프리 서피스 컨디션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나머지는 observing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으로 이제 스냅샷을, 그러니까 전체 공간 영역에서 특정 시간대 두 개, 근데 이제 초기 시간대야 되겠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스냅샷에서 웨이브가 프로퍼게이션 할 때 아직 고 스냅샷 내에서는 그 속도 불균질성, 헤테로지니어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스냅샷을 넣어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얼마나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역산을 위해서 관측 데이터까지 만족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로스 펑션 혹은 뭐 오브젝트 펑션은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D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스냅샷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프리 서피스 컨디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측 자료, 사이즈모그램에 대한 부분 이렇게 네 개를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뒤에 나오는 예제 같은 경우는 그 예제에 따라 이 가중치들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안 나오고 경험적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트레이닝이 될 때 얘도 자동으로 트레이닝 되도록 뭐 설계를 하던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전을 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인버전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포워드 모델링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크기가 작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히든 레이어 5개 쓰고 각각의 레이어에 뉴런 20개를 쓴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예제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거는 그 기본 그 세팅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측 자료는 역산 결과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는 뭐 은익증 5개, 뉴런 20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내가 풀고자 하는 역산 문제 그 벨로시티 모델의 복잡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돼 있어서 실제 예제에서도 이게 달라집니다. 조금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리서피스 컨디션은 이제 그 포드 모델링에서 반사판의 위상 정확하게 얻으려면 뭐 이걸 만족해야 된다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입력 값에 대한 그 스케일링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도록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PD에 대한 스케일링인데 PD에 대한 스케일링도 이 속도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스케일링을 해주고 속도가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제 거리 값도 스케일링이 돼야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 그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환된 그 좌표하고 속도를 가지고 그 미분 방정식을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옵티마이제이션 일반적으로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을 하고 뭐 배치 크기는 적절하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료 판정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듯이 수렴이 더 이상 잘 안 되거나 이제 정해진 반복 횟수만큼 하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연구들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스티피 디센트 메소드를 써서 보통은 하는데, 물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지만, 그거보다 좀 어드밴스된 기법들을 사용을 하려는 시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LBFGS를 써서 했는데, 별다른 큰 차이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이 PINN을 쓸 때 중요한 건 학습 자료의 최적 밀도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자료들을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이니셜 컨디션 그 위치에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넣어주고 그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도 랜덤하게 뽑아서 넣어주는데 그걸 몇 개나 넣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이 PIN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도 그냥 정성적으로만 얘기해놨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파장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려는 영역 크기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속도 불균질성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되고, 계산 시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해야 되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량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예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되게 단순한 모델이어서 어, 이건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렇게 상속도 모델에 여기 가우시안 퍼터베이션 들어간 모델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그라운드 트루스랑 PINN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웰 형식으로 해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상속도 모델이고 이니셜을 이제 다르게 줘가지고 요 네모 박스 부분을 다르게 줘서 해보면 아주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예, 여기는 소스, 싱글 소스, 싱글 포인트 소스. 이게 샷 하나에 여기 이제 리시버는 이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이게 한 20개인가 열몇 개인가 되는 그런 세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속도 모델이 조금 다른 동일한 애케이션에 속도 모델만 여기 이렇게 있는 거를 해보면 얘는 안타깝게도 보시지만 이렇게 스무드한 형태로 역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너무 이거를 다 표현하기에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데이터 그 스펙트럼 문제도 있고,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샤프한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샷을 두 개 동시에 써서 했을 때 나온 결과고요. 여기 지금은 수신기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논문에는 뭐 아주 되게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커보드 테스트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쓰는 방법들은 샷별로 따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샷을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하는 거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디스커션 섹션에는 이제 PINN이 모델링에 적용될 때의 장점은 최소한의 데이터로 쉽고 효율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여러 이벤트가 있거나 여러 송신원이 있을 때 그걸 동시에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이 가능한데 다만 이 수신기에서 그 웨이필드가 그 저는 이제 상세 간섭이라 써놨는데 디스트럭티브 슈퍼포지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역산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산량은 송신원 주파수 범위하고 속도 모델 복잡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쉬리스 방법이라서 선행 정보나 좋은 초기 모델이 없어도 잘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속도 모델의 속도 모델의 선행 정보를 제약 조건으로 넣는 것도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역산했을 때 스무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PD로서의 많은 학습 자료를 사용을 하고 불연속면에 대한 사전 정보를 포함하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를 좀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던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연속면 주변에 많은 학습 자료가 분포하도록 트레이닝 데이터를 원래는 랜덤하게 뽑아서 해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 조금 가이드를 줘서 생성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이거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노음을 이제 우리 지구물리 역사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에런 놈과 같은 그런 다른 형태의 놈을 사용하면 이거를 좀 더 샤프하게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PINN에서 우리가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 같은 게 없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의 최소 밀도, 이제 수렴이 완전히 잘 되기 위한 데이터의 최소 밀도를 지금은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계산 영역이 클 때 이제 메모리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이쪽 관련 전문 연구하는 분들은 이미 도메인 디컴포지션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뭐 도메인별로 개별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따로 훈련시켜서 하는 방법을 이제 GPU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이미 연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복잡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금 복잡한 모델이고 여기 디스컨티뉴티가 있는데 그때 역산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거는 아마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 게 제가 다른 이제 PINN 말고 FWI를 뉴럴 네트워크 이용해서 하는 다른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좀 잘 되는 걸 봐서 이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샷을 동시에 다 써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속도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질 때 그 웨이브 필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아마 뉴럴 네트워크도 더 복잡해져야 되고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그 그림 중에 네. 한 3개 정도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그 박스 3개가 나란히 있는 게 그게 뭘 나타내는 거죠? 정확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벨로시티 모델 그 3개가. 요게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맨 위에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중간 게 이니셜 모델이고, 처음 시작할 때 네. empty부터 하지는 않는구나, 얘는. 그게 PD의 그 속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제한하죠? 영역을? 예제에서요? 검은색 안에만 벨로시티. 글쎄요. 뭐 그냥 리시버가 적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 그것만 생각에는 변화시킨 거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안 변화시키고 절대. 네네네. 제 생각에는 에퀘이션 지오메트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의미 없는 짓은 안 하도록. 네. 그리고 얼마 걸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여기에 서플리멘터리 다큐먼트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거기 혹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수치 예제들에서도 이제 자세한 세팅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그거 생략을 못 했고요. 썼다는 얘기 안 해요? 혹시 프레임워크를?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여기는 어떤 패키지 썼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서너 가지는 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DeepXD라는 거 처음 설명되고 그 NDVI에서 나온 모듈러스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른데 보니까 굉장히 쓰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거를 일일이 네트워크도 구성 안 해요. 그냥 파라미터로 뎁스, 그러니까 층 몇 개, 말하자면은 노드 몇 개, 뭐 이런 숫자만 주면 알아서 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게 많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코딩된 거 말하자면 실습한 거 코딩 올려주는 거 보면 굉장히 짧아요, 코드가.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논문에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그, 예.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거는 맞아요. 처음에 네. DeepXD가 제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처음 핀 소개한 사람이 만든 거고, 네. 그 다음에 보니까 SciANN도 많이 쓰고, SIMNet이 아마 그게 그걸 것 같은데, 걔네 엔비디아에서 만든 예. 그런 몇 개가 있더라고. 이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DeepXD를 써봤는데, 네. 이게 뭐랄까, 래퍼를 되게 많이 해놔가지고 제가 임의로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막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저걸로 해보려고 했다가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서 사실 따로 그러니까 직접 코딩해서 하는 식으로 맞아요. 바꿨거든요. 직접 코딩해도 되게 되니까. 네. 이거 보면서 뭐 진짜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웨이비케이션 특히